자, 들어가겠습니다. 메일 종류도 다 받으셨죠, 그죠? 요거에서 우리가 좀 공통된 거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8번을 한번 볼게요. 8번을 같이 보시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교재로 가시면 아까 434페이지 피시고, 436, 446 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아까 내용이 여기 있었죠. 아까 여기 요거에서 제가 가치와 가격이 다르죠. 장기에 달라요? 단기에 달라요? 장기에는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436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리을에 보시면은 수요금 변동에 따라서 결정되는 가격은 단기는 가치와 가격이 괴리됐지만 장기적으로 일치하죠. 이거 보시고요. 특히 디귿은 뭐 아까 니은의 가치와 가격은 비례관계죠. 근데 니은에 보시면 재화의 가치와 가격은 우리가 비례인데 디귿의 화폐 가치와 재화의 부동산의 가격은 반비례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플레가 발생되면 그냥입니까? 물가가 상승합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럼 사람들은 화폐 가지려고 그래요? 부동산 가지려고 그래요? 그럼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와 부동산 가격은 반대로 간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오늘 프린트의 8번을 보시면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8번에 수요 공급의 변동으로 단기적으로 가치와는 일치한다, 다르다. 다르고 장기에 가서 일치하죠? 괴리됐다, 일치가 바뀌었죠. 8번에 틀린 거 아시겠죠? 여기 잡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434페이지로 가시면 434에 가시면은 양가로 3번에 가시면 가격의 특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럼 여기는 가격의 특징에는 이 저자분이 파란 색깔이 지금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거는 최근에 출제가 잘 안 된다는 건데 제가 동그라미 2번에다가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자, 부동산의 가격은 소유권 기타 권리의 가격이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럼 부동산은요, 여기 보실 때 우리가 동산하고 틀린 게 부동성 배우셨죠? 그럼 우리가 권리를 이전시키지 물건 자체를 이전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소유권이 있습니까? 권리, 물권, 채권, 이익이 있죠? 물건 자체의 물리적 가격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아니면서, 그럼 하나의 부동산에, 자, 지금 437입니다. 437. 437에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찾으셨어요? 이거 별표. 이거 하나. 그래서 얘가 예전에 나왔는데 저자분이 왜 안 했냐면 얘는 좀 끊겼어요. 그래서 자주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부동산에 소유권만 있어요? 전세권도 있어요. 그럼 둘 이상의 권리익이 병존할 수 없다? 있다. 각 권리익마다 각각 개별적 가격이 형성될 수 없다? 있다. 지금 있다 동그라미 치고 있어요? 요게 이제 거의 최근에 해서 좀 나왔던 문제들이었고 1번에는 뭐냐면 부동산은 우리가 그냥입니까? 임대료도 받습니까? 교환의 대가에 가격만 있어요? 용의 대가에 임대료도 있어요.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가시면은 장기적이다 동그라미. 가격은 항상 변하죠. 그럼 우리가 단기적으로 배려해야 돼요? 항상 장기적으로 배려해야 돼요? 영속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기시면은 4번에 부동산은 안전합니까? 불안전합니까? 개별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개별성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형이 동생한테 넘기면 개별적 동기가 특수한 사정에 개입되기가 쉽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다다음 주에 다음 주에 갈 거지만 사례자를 정상화하는 게 사정보종의 작업이라는 단어가 있죠. 나중에 사정보종한다고 얘기하거든요. 특수한 사정에 개입되면 보종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437로 가시면 뭐가 시험에 나왔었냐면 심화에 보시면은 심화에 보시면은 2번에 체크해 보세요. 2번에 체크해 보시면 부동산 가격은 수요가 없어도 일정 가격 이하로 내려간다, 잘 내려가지 않는다. 그럼 하방은 경직돼 있다는 건 올라갔다면 떨어지는 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수요가 증가하면 일정 기간 가격 이상으로 신축적으로 상승한다는 건 오를 때 빨리빨리 올라가죠.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넘어가시면 이제 440페이지로 와보시죠. 440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과 가치 발생 요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별표 하나만 쳐놓으세요. 하나만. 그래서 최근의 경향은 좌측에 가치 형성 요인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보는데, 일단 천천히 한번 볼게요. 저도 이제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요. 들어갈게요. 자, 이제 여기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마지막 배우실 내용, 요것만 하고 이제 오늘 마치도록 할 건데, 일단은, 자, 우리 프린트로는 몇 페이지냐면, 9페이지에 지금 돼 있고요. 넘기시면은 10페이지에 그림이 하나 나와요. 10페이지에. 그림이 하나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틀로 이제 여기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론이지만 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가치를 형성시키는 요인부터 평가 사람들은 봐요. 그래서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 요인을 보는데, 자, 어떤 거냐. 이제 사경행이 일반적 요인이에요. 자, 사회적은 따라서 인간과 관련됐다. 그러면 인구나 가족, 공공시설도 인간한테 필요하죠. 교육, 건축, 관행 같은 거 또 하시면 이건 사회적인 요인이고, 경제적은 수익과 관련돼요. 그럼 다 수익인데, 여기 보시면, 교통체계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교통체계. 자, 우리 집 앞에 전철역이 뚫렸어요. 뚫리자마자 인구 바뀌어요, 정책이 바뀌어요, 상권이 바뀌어요. 그럼 교통체계는 경제적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기술혁신 산업구조가 바뀌어서 또 3차, 4차 산업이 바뀔 수 있죠, 그 지역에. 또 세부담이라는 것은 따라서 세금에 대한 부담. 내가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 이자를 많이 부담한다는 건 경제적이잖아요. 근데 행정적은 정책이 바뀌어서 계획, 규제, 시책, 이런 것들, 통제, 세제는 따라서 조세제도. 조세제도가 바뀐다는 건 정책이 바뀌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일반적 요인에서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일반적 요인이 일지계가 있는데, 자, 일반적 요인은 전 국토 공간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자, 그럼 부동산 전반적인 건, 자, 따라서 전 국토 공간, 전국의 부동산에 영향을 주길 수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우리 부산까지 SRT라는 거 아시죠? SRT는 그냥입니까? 교통책입니까? 이게 지나가면 경제적 효과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지역이라는 것은 따라서 대상 지역에 영향을 준다. 그럼 어느 지역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갈라질 수 있죠? 그럼 A 지역의 부동산에 영향을 주겠죠.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대상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따라서 개별적 요인이죠. 그럼 만약에 어느 지역을 지나간다. 그럼 이 지역이 지나가는 게 이 부동산이 가까이서 떨어질수록 가치가 틀려질 수 있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동산의 전국의 지역에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걸 따라서 일지계. 그래서 일단은 좌측에 보시면은, 자, 기본서의 140페이지 가시면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자, 이 형성 요인은 따라서 일지계. 우리가 세 가지로 따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넣어놨죠.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사물건에, 자, 우리 그 교재에도 파란 색깔의 경제적 가치라는 단어가 있죠. 자, 시장 가치에 영향을 줘요?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줘요? 지금 여러분들 440페이지에 파란 색깔 보고 있나요? 그럼 경제적 가치라는 게 시장 가치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일반적으로 전국토에 SRT가 뜨게 되면은 부동산의 가격에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죠. 그래서 이게 경제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시장 가치가 나와야 된다, 경제적 가치가 나와야 된다. 아까 일지계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일지계. 이렇게 해서 일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보세요. 이게 가치 발생 요인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 유기적인데, 연관성하고 유동성이라는 거는, 자, 아까 이렇게 봅니다. 칠판을 보시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보실 때, 자, 만약에 전철이 뚫리게 되면 그 지역의 그냥입니까? 인구가 증가합니까?
그럼 가격이 올라가죠. 정부가 규제할 수 있잖아요. 자, 따라서 연관돼 있다. 서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라는 말을 써요. 항상 고정 쪽이에요, 변해요. 변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치 발생 영향을 주는 게 형성 요인이 됩니다. 발생 요인이 요 네 가지가 있고 서로 상호 결합이 돼야 된다는 건데, 자, 이렇게 가볼게요. 자, 우리가 그럼 아까 요 그림에서 칠판을 보시게 되면 이제 아까 일지계라는 게 있었죠. 그러면 오른쪽에 자, 따라해보세요. 일반적 요인, 지역적 요인, 개별적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아까 제가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가 실무적으로 하는 게 좋으니까 자, 여러분이 동탄이라는 데 들어보셨죠? 동탄역이 KTX SRT역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이 교통체계가 영향을 준다는 경제적인 요인이 자, 어떻습니까? 일단 요 사경행에 대한 일반적 요인은 그냥입니까? 부동산 전반적입니까? 전 국토공간에 부동산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거기 파란 색깔 있어요? 그럼 일반적인 요인은 전 국토공간에 부동산 전반이라는 단어가 있나? 그러니까 전 국토공간에 있는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겠죠. 맞아요? 근데 지역적 요인은 그냥입니까? 지역 내입니까? 그 지역 동탄에 있는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겠죠. 나 지금 파란 색깔 하고 있는데 파란 색깔 보고 있어요? 근데 개별 요인은 지역이요, 내 대상 부동산이에요. 내가 거기랑 가깝냐 안 가깝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개별 분석부터 해야 돼요? 지역 분석부터 해야 돼요?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칠판. 자, 교통체가 뚫려요. SRT가. 그럼 일반적으로 그냥이야 전국이에요. 대답해봐요. 전국에 영향을 주는 게 일반적이죠? 맞아요. 근데 동탄에 있는 그 지역에 영향을 준다는 부동산 가치 영향을 주는 건 무슨 쪽이에요? 지역적이고. 그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게 무슨 쪽이에요? 개별적인 거죠. 맞나요? 그럼 동탄역하고 멀어야 돼요? 가까워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따라서 부동산 전반, 전국 토가 아니고 지역이고 개별적 요인을 본다는 거예요. understand?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것이 거기 밑에 가시면 따라서 가치 발생 요인 그런 얘기가 있죠?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생뚱맞게 도대체 뭐냐? 힘들어 죽겠다. 그럼 일러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철역이 3번 출구가 뚫리자마자 경제적 요인에 대한 일반적 요인이 바뀌죠. 그러면 우리 주거용의 편리성이 안 증가하겠어요? 편리성이 증가하겠어요? 유용성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천천히 갈게. 편리하죠? 그러면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떤 만족감 같은 게 유용성이라는 거죠. 그럼 그냥 수요가 늘어나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발생 요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장은 완전 시장이에요. 좀 불안전해요. 가격 확 매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평가사가 봤더니 여기 전철 뚫리게 되면 부동산 수요가 안 늘어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거용은 쾌적성, 편리성이 중요하고 상업용은 수익성이죠. 유용성이 높아지면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수요여야 돼요? 유효 수요여야 돼요.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희소하다면 공급이 적으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은 물리적으로 이전시켜요? 권리를 이전시켜요? 가치를 발생하는 요인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영향을 안 준다?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이 발생 요인이 442페이지로 가봐요. 가시게 되면 네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 자, 따라서 유형성, 유효수요, 상대적 이전성, 희소성하고 이전성이 있죠? 네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오셔서 이제 보시는데, 자, 갑니다. 아까 그 전철역이 뚫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거용의 그냥입니까? 편리성이 증가합니까? 그게 유용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편리성이 증가해서 이 효용이라든지 유용성은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요 주거지의 편리성이 증가하면 그냥요 수요가 늘어나요.
그러면 수요에 영향을 미치겠죠. 경제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럼 그냥입니까? 가치가 올라갑니까? 올라가는 발생 요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상업지는 수익성, 공업지는 생산성이 높으면 효익이 높아지니까 수요가 늘어나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경제적 측면의 발생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효율성 하면 안 됩니다. 효율성은 형평성의 반대이기 때문에 효율성이다, 효용성이다. 효용성, 유용성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상호 결합이 되어야지만 되지 하나만 있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에 우리 442페이지 맨 위에 가시면 상호 결합 442페이지 442페이지 가시면 맨 위에 상호 결합이라는 단어가 있나? 동시 충족이라는 단어가 있나? 하나만 있으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 이 네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지만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용성만 있어야 돼요? 상대적으로 희소해야 돼요? 자, 부동산은요, 땅이 제한돼 있죠? 그러면 절대적 희소예요? 상대적 희소예요? 그럼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냥입니까? 가격이 올라갑니까? 그렇죠. 그래서 희소성 때문에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용성만 있어 발생합니까? 희소성도 있어야 됩니까? 둘 다 발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만 있어야 돼요? 상호 결합해야 돼요? 하나만 있다고 발생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마시는 공기는 유용성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다는 분은 제가 얼굴에 랩을 씌웁니다. 30분 동안, 30초. 이 랩을 씌워. 유용성이 있을 때, 에이, 있어요, 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공기는 유용성만 있어요. 그러면 가격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왜냐하면 존재량이 많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지 않잖아요. 근데 토지는 그냥이니까 유용성만 있으니까 희소성도 있으니까. 그래서 가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 이해가 될란가 모르겠네. 되세요? 그럼 토지는 그냥이야, 희소성도 있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치가 발생한다는 거죠. 맞나? 그럼 하나만 있어야 돼? 서로 결합돼야 돼. 결합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그냥 수요야 돼요? 유효 수요야 돼요? 살 의사만 있어야 돼요? 능력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수요에 영향을 주니까 이 세 가지가 경제적 측면이라고 감정평가시면 나왔거든요. 맞나? 근데 부동산은 중요한 건 그냥인데 권리를 이전해야 돼. 그냥 이전해야 돼? 권리를 이전해야 돼. 그럼 법률적인 측면이죠? 자, 이거 좀 법률적으로 고쳐주면 오타났네. 법률적 측면. 자, 그래서 지금 거기에 박스는 보고 있나요? 그러면 이전성은 무슨 쪽으로 좀 고쳐주셔야 돼요? 법률적. 그래서 이전성은 법률적. 그래서 아까 요거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니까 경제적이고 법률적이라는 단어 있나요? 요거 유력합니다. 벽도 쳐놓으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러면 점유하는 거예요? 등기하는 거예요? 그럼 등기로서 서류 작업을 해야 되죠? 그러면 물건 자체를 옮깁니까? 권리를 이전시킵니까? 권리를 이전시킨다는 것도 하나의 부동산은 가치 발생 요인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경제적이다, 법적이다. 법적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빨리 갈게. 식기 전에, 다 까먹기 전에 빨리 우리가 그 9번, 10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9번, 10번. (9번) 효용, 유효, 수요, 상대적 희소성 하나만 있어야 돼요? 서로 결합돼야 돼요? 상호작용에서 결합돼서 하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지금 10번 문제가 우리 문제였는데, 자, 아까 가치 형성 요인은 일지계는 맞죠? 근데 시장 가치에 영향줍니까? 경제적 가치에 영향줍니까? 시장 가치에 영향주는 게 아니죠. 무슨 가치에 영향준다? 경제적 가치.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는 게 다 경제적이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시장 가치를 뭐로 바꾸셔야 돼요? 경제적으로 바꾸셔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봅니다. 칠판을 보세요. 자, 그러면은 칠판. 자, 형성 요인은
그냥입니까? 아까 경제적이었습니까? 경제적. 시장 가치라고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일지계로 암기하셔야 되죠? 일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유유상이가 있습니다. 네 가지. 그래서 얘와 얘를 바꿀 수가 있는데, 아까 전철역이 뚫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한 일반적의 교통체가 바뀌어서 편의성이 증가하니까 가격이 올라갔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무슨 요인이 무슨 요인을 영향을 줍니까?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이. 만약에 거꾸로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여기가 이용성이 크다고 해서 전철이 뚫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 프로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있어야 돼요? 동시에 충족돼야 돼요.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러면 어떤 요인이 어떤 요인에 영향을 준다는 게 키포인트겠어요.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을 주는 것이지 거꾸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전반적으로 이제 이거를 가지고 하고 마무리 하겠는데, 자, 칠판을 보십시오. 여기 이제 키포인트인데, 자, 갑니다. VS로 한번 가보세요. 밑에 프린트 밑에 VS. 거기 VS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자, 갑니다. 형성요인 아까 무슨 개였죠? 일지개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경형이 세 가지가 있고요. 발생요인은 유유, 희, 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키포인트 형성 과정은 자, 칠판 무슨 요인이 무슨 요인에 영향을 주겠어요?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을 주는 것이 거꾸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형성 요인에 무슨 지계가 있었죠? 일지계. 그 다음에 이거는 유유희희 가치형을 준다. 가치형성 일반적인 관행 같은 건 사회적이고 기술 혁신, 산업구조, 세부담 이런 거, 교통체계는 다 경제적이고 세제는 이건 행정적이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칠판을 보시게 되면 요거 박스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걸 이제 암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자, 일단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형성 요인은 세 가지가 뭐 있다고 하셔야 돼요? 일지계. 아까 시장 가치입니까? 경제적 가치입니까? 경제적 가치죠. 시장 가치면 안 되겠죠?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무슨 가치에? 경제적. 가장 최근에 나왔던 거고요. 가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은 유유상이죠. 아까 하나만 있어야 돼요? 상호 결합이 돼야 돼요. 결합.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슨 요인이 무슨 요인에?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이. 거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제가 틀을 잡았냐면, 우리 형이 발이 커요. 따라서 형발이 크다. 무슨 발이 커? 형발. 그럼 무슨 요인이 무슨 요인에?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이 커요. 맞습니까? 그럼 형성은 자 유유상이가 나와야 돼요? 일지계가 나와야 돼요? 일지계. 그래서 우리 형이 발이 커갖고 일찍 깨요, 새벽에. 따라서 일찍 깬다. 야매가 깬다. 일찍 깨. 그래서 일찍 깨. 그 경기를 일으키면서 일찍 깨요. 그럼 시장 가치입니까? 경제적 가치입니까? 경제적 가치다. 그래서 따라서 일찍 깨. 그 가치 형성이는 유유상이가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무슨 발을 암기해라? 무슨 요인이 무슨 요인을 준다? 발생 요인에. 발이 일찍 깨, 우리 형이 일찍 깨. 그냥이야 경기를 일으키면서 일찍 깨.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이거 하실 수 있겠죠?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자, 그래서 넘기시면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어떤 걸 할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443으로 가십니다. 443 가시면 부동산 가치의 재원칙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이거 별도 3개짜리입니다. 3개짜리. 그래서 3개짜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음 주에 주로 갈 게 외부적에 적합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그냥 443페이지 펴놓고 거기 파란 색깔 외부적 있잖아. 적합의 원칙 있잖아. 형광펜 좀 칠하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내부적의 파란 색깔의 균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90%예요. 이 두 가지 위주로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갖고 오고. 별표 몇 개 쳤어요, 여기요? 3개 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셔서 예고편. 다음 주에 이제 넘기시면은 449, 449 가시면 거기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있나요? 이것도 별표 3개짜리입니다. 아까 제가 일찍에 기억나시죠? 그러면 개별이 먼저예요? 지역이 먼저예요? 지역 분석을 하고 개별 분석을 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여기서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